이번 영상은 관동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대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첫 단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 킹콩의 눈입니다. 그래종눈은 수필이고요. 수필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수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수필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 다음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느꼈는지를 구분하면서 읽으면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격을 보게 되면 회상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상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떠올린다라는 거고요. 고백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절망했던 삶을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한 노력과 의지가 이 글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이 수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장애로 인해서 차별과 편견을 받는 상황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차별에 대해서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특징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온 글쓴이의 체험을 회상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강렬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은 모 대학에서 박사과정 시험을 친 날이었다. 석사 졸업반이었지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고 나의 모교에는 박사과정이 개설되기 전이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라면서 이 글의 등장인물, 즉 이 수필을 쓴 사람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시험 친 날이었는데 자신이 다닌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모교에는 박사 과정이 없어서 딴 학교의 시험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응시자들은 오전에 필답고사를 보고 오후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실에 들어가서 앉아있던 4명의 교수가 동시에 나와 내 목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내가 엉거주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중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학부는 장애인은 받지 않아요. 박사과정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자, 여기서 잠시 끊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면접에 필답고사를 마치고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글에 글쓴이의 상황이 제시됐네요. 나와 내 목발, 이것을 통해서 이 인물은 장애를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장애를 가진 인물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선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리고는 더 심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학부에서도 장애인은 받지 않아요. 박사과정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이 등장인물은요, 면접 시험을 볼 자격까지 박탈되어 버린 겁니다. 아예 너는 우리 학교에 올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잘라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인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이고 명료하게 말하는 그 교수의 앞에서 나는 완벽한 좌절은 슬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미소까지 띠며 그런 규정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까지 하고 면접실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면접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난 무엇라고 생각했습니까? 완벽한 좌절은 슬프지 않다. 왜 완벽한 좌절입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양을 떨어가면서 넣어주세요 라고 할 0.001%의 합격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좌절이라고 했고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글쓴이의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면접에서 낙방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날 집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낙방 소식을 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동생과 함께 본 영화가 킹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킹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수필의 제목이 뭐였죠? 킹콩의 눈이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화를 본 거는 부모님께 낙방 소식 전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보았다는 거.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늦추기 위해서 봤다는 거죠. 면접 떨어지고 나서 바로 엄마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부모님이 너무 가슴 아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천천히 전달하기 위해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영화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몇몇 장면 뿐이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죠. 거대한 고릴라가 사냥꾼에게 잡혀 뉴욕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우리를 탈출하여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 앉아있는 킹콩은 건물만큼이나 크고 거대하다. 단순한 영화 내용 줄거리일 뿐입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킹콩은 한 여자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킹콩은 그녀를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라는 거죠. 킹콩의 주요 내용입니다. 킹콩이 어떤 한 여인을 손에 잡고 빌딩 위에서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장면이 실제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나 킹콩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포획되기 전 킹콩은 그녀를 자신의 눈높이로 들여올려 자세히 쳐다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실제 영화 장면에서 킹콩이 여인을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봅니다. 대화를 할까요? 대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습니다. 이게 다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나왔죠. 킹콩이 그녀를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킹콩은 자신의 운명, 죽을 운명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그녀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여자 죽이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눈, 그 슬픈 눈을 나는 잊지 못한다. 킹콩의 눈이지요. 그에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가 인간이 아닌 커다랗고 흉측한 고릴라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역시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이나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은 게 인간이 아닌 커다랗고 흉측한 고릴라였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사랑할 수가 없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관련된 그 슬픈 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 이 슬픈 눈은 왜 슬프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드디어 깨달음이 나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죠. 이 사회에서 내가 바로 킹콩이라는 거. 내가 바로 킹콩. 사람들은 단지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하고 짓밟으려 한다. 기괴하고 흉측한 킹콩이 어떻게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나 역시 내 운명을 잘 알고 있었다. 사회로부터 추방당하여 아무런 할 일이 없이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교수들의 말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자, 여기 보면 글쓴이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킹콩과 동일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킹콩과 닮아서 그런 건 아니라 나의 처지와 킹콩의 처지가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처지입니까?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편견을 받는다라는 거죠. 차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차별과 편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킹콩이 영화상에선 죽거든요. 그러니까 글쓴이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할 일이 없이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취업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취업 대신 선택한 공부인데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사형선고라고 한 거죠. 자신의 이 처지에 대해서 절망감을 드러낸 단어다라는 거죠. 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지 못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킹콩이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살고 싶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럼 살고 싶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차별과 편견의 상태에서 사형 선고받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절망하면 이 글쓴이는 뭐가 되는 것뿐입니까? 킹콩과 같은 괴물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곳, 즉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글쓴이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까요? 영화관을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토플 책을 샀다. 영어 책을 산 겁니다. 다음해 8월 나는 내게 전액 장학금을 준 뉴욕의 모 대학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글쓴이가 선택한 극복 방법이다라는 거죠. 유학을 결심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말 그대로 헬조선이라는 거죠. 이 헬조선을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떠나니까 거기에는 나한테 장학금까지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접조차 박탈당했는데 말이죠.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돌아왔다. 가서 공부 다 하고 무언가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나를 면접하기조차 거부하고 운명적인 선언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그 위원의 진정으로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면접관한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운명적인 선언으로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죠. 운명적인 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장애인 받지 않아요. 박사 과정에서 조차. 그러니 너는 탈락이라는 선언이었죠. 그 이후로 나는 어떻게 했다? 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라고 이 글쓴이는 끝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험 중요한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킹콩과 글쓴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둘 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킹콩은 인간이 아닌 흉측한 괴물이란 이유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죠. 글쓴이는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박사과정 면접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나는 킹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킹콩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죽어갑니다. 이게 흉측한 괴물의 한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글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났고 성공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괴물은 차별 속에 죽어가는 대상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필에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의 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벽한 좌절은 슬프지 않다. 이거는 면접을 본 직후 이 글쓴이가 느낀 겁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좌절감을 맛보아 희망도 없기에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취업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박사과정이 없어서 그 박사과정이 유일하게 있는 다른 학교에 갔더니 거기서는 아예 시험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완벽한 좌절의 상황이라고요. 그 좌절의 상황을 또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사형선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체적 장애로 박사과정에 들어올 수 없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을 들은 후 글쓴이가 느낀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사형선고라고 표현한 거죠. 왜?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괴물은 무슨 뜻이냐? 편견과 차별 때문에 추방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글쓴이가 자신을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무슨 의미인데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여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즉 내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대상,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괴물이 아닌 인간이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문맥의 의미는 반드시 암기하고 기말고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킹콩의 눈의 의미다라는 거죠.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킹콩의 눈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느끼는 서러움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킹콩의 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